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엔 사회복지 실천론의 과정론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다룰 적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이렇게 해서 관계론, 또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 이렇게 설명하되 본 교재를 편제할 적에는 관계론과 면접론을 같이 묶어서 선수학습으로 앞선 강의에 진행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과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은 이 과정의 유형이란 표현은 좀 목차가 좀 이쁘지 못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또는 전통적인 과거부터 있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사,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서 진단하고 디아그램, 그리고 치료해주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마치 요즘은 이거 없어진 것처럼 설명하지만 요즘도 사실 많은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입 전략을 짠 다음에 그리고 그 방법대로 치료를 해주는 걸로 이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라 하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접수, 인테이크, 접수, 조사, 그리고 사정, 그리고 개입,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5개의 과정도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고병갑이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맥락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고병갑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6개의 단계로 나눠 설명을 했습니다. 접수, 인테이크지요. 다음에 조사, 스터디라고, 학습인데 조사, 자료 수집이죠. 다음에 사정, 어세스먼트, 그리고 목표 설정 및 계약. 바로 이 단계를 일부 선생님들은 저와 동참해서 같이 써주시기도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이걸 그냥 사정에 포함시키거나 그 다음 단계인 개입에 포함시키거나 합니다. 그리고 종결. 로 이렇게 6개 단계로 나누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바로 여러분의 시험에 나오는 연결, 또 바로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나누어서 제 걸로 해서 설명을 하고 판사하고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단계. 접수 단계는 영어를 인테이크를 어떻게 번역할지는 모르겠지만 접수 단계를 인테이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테이크에는 첫 번째가 만남이 있죠. 노사연의 만남이군요. 전통적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복지는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만나주고 문제를 확인해 갑니다. 만나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소위 만남의 과정에 소극적인 만남도 있지만 오늘날 이 오늘날에는 니치아웃을 강조하죠. 니치아웃이 강조됩니다. 찾아가는 복지. 다시 말해서 서울시 찻동.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또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가 아니라 찾아가는 동사무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걸 니치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로도 바로 니치아웃 또는 아웃니치라고 하는데 이 자체.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서울시 찻동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 바로 민간 경력자 채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됐지요.
벌써 2기를 모집해서 합격자 배출되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사례 관리하는 이러한 적극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웃리치. 그리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하지. 이 문제를 확인해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서 기관의 성격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성격과 일치가 된다면 관계를 형성하고 이 문제 확인의 방법에는 당연히 문제 확인은 보통 설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법을 쓰기도 다양한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특히 내포 형성. 내포 형성이 참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인간적이고 따뜻한 친밀한 이런 분위기를 내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확인했는데 전혀 이 시설이나 기관은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기관인데 갑자기 청소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회복지기본법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 표현처럼 그야말로 전문기관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나오죠. 의뢰가 나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단계에서는 만남, 문제 확인, 그리고 관계 형성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접수 단계에서 있는 바로 그 과업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조사, 스터디라고 하는데 스터디. 우리가 조사가 뭐예요? 조사.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해서 배운 거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사회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 그 알아보는 것을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이끌어가는 지식 탐구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속된 절차, 표준화된 절차나 논리적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논리적 원칙에 따라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이렇게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스터디, 공부하다, 연구하다 이런 관점에서 조사를 이렇게 스터디라고 합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조사는 결국에 주관적 자료도 객관적 자료도 모두 포함해서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라고 할 적에 객관적, 주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자료죠. 아무리 사람들이 조작된 자료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가, 면접관이나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인지 유인지,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해서 가장 신뢰로운 자료는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나온 자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클라이언트 가족으로부터 나온 자료. 이런 것은 주관적 자료고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객관적 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그리고 나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정은 별도로 목차를 잡아서 따로 정정했습니다만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죠. 클라이언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 의한 판단 과정으로 잠정적인 개입 전략, 잠정적인 개입 전략의 수립 과정을 사정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왜 디아그노시스라고 했는데 진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은 뒤에 따라 정리하겠지만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까지 또는 가능성까지도 같이 분석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분석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진단이라고 하잖아. 진단, 치료, 처치, 처방 이런 단어는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본다면 수업, 이것도 전문가인, 지금 이 현장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수업 현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호흡을 같이 해서 같이 필기하시면서 같이 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학습 현장이라고 여러분의 입장을 쓰겠지만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수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단이나 처치나 처방이나 또는 뭐 수업이나 또 그런가 하면 실험이나 이런 단어들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정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참여, 즉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다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전문가에 의한 잠정적 개입 전략의 수립 과정을 이렇게 사정이라 하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이나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진단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입 단계가 있습니다. 개입 단계라고는 결국에 이것은 서비스 제공의 단계인데 서비스 제공의 단계의 유형을 개입의 유형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치료. 옛날에는 개입이라고 하지 않고 치료라고 그랬어요. 세라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치료뿐만 아니라 원조. 어찌 보면 치료보다 원조가 더 강조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개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치료와 원조가 실행되는 그야말로 이것은 전환 과정이죠. 전환. 개입의 방법으로서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이렇게 직접적 개입과 색깔이 좀 빨갛게 써가지고 좀 화면은 괜찮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보통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해밀턴, 홀리스로 연결되는 심리사회 모형의 기법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지시하기 기법, 직접 영향주기 기법이죠. 지지하기 기법. 목자를 좀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환기법이나 또는 정화법. 환기법이나 정화법. 또 그런가 하면은 탐색 기술 환기법. 기술은 있는 디스크라이브니까 묘사라고도 합니다. 탐색 기술 또는 탐색 묘사 환기법 또는 발달적 고찰.
또 그런가 하면은 유형 역동고찰. 뭐 이런 것 등은 결국에 직접적 접촉을 통해 직접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직접적 개입 기법이라 해서 지금 홀리스의 이론을 가지고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좀 지면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세 가지를 적을 거거든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개입으로서 대표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환경을 조성하거나 환경을 조정하는 것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만약에 돈이 없어도 봅니다. 그러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이게 입금을 시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보조. 엄마 아빠가 맞벌이, 애들은 어린데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정말 열심히 자립자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들에 대한 생활 보조, 홈메이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어린애들을 키워주는 타가보호 서비스,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런 거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말하자면 생활 보조와 같은 아동 양육과 같은 이런 영역이 쓰지 않게 보육이나 아동 양육, 타가보호를 보육이라고 하죠. 또 그러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프로텍티브 서비스. 또 집안이 엉망인데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는 가정조성 서비스를 넘어서 가정봉사원 파견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두 번째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조성이나 환경조정, 또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보다 바탕이 있는 보다 튼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소개하는 의뢰. 그래도 간접적 서비스, 간접적 개입으로서는 환경 조성, 구체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뢰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적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종결이 되겠죠. 여기에는 평가. 그래서 소위 종결과 평가의 개념으로 해서 종결에서는 종결의 과업을 정리해야 되고 평가에서는 평가의 유형을 가지고 출제를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이제 길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접수 단계, 그리고 조사 단계, 사정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했던 뭘 빼놨어요? 여기에다가 빼놓은 것이 바로 목표 설정 및 계약의 단계를 빼놓고, 왜냐하면 빼놓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까지 하면 제 절차인 6개의 단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통해서 하나로 썼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첨가하고 좀 더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접수가 나와 있네요. 접수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관계 형성 나와 있지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는 시점이며 규명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요.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접수를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문제도 파악하는 시작점이고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이렇게 관계 형성의 시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쭉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관에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를 확인하여 그것이 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초기 과정이다. 또 그러면 기관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판단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업으로 만남. 옛날에는 기다렸다가 찾아오면 만나주는 만남이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만남.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센터에서 찾동. 지금은 민간경력자 채용은 서울만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제 한다고 많은 곳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찾동을 가지고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이용해 본다면은 사회복지 영역에는 많은 시간 계약제라든지 시간 선택제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민간 경력자 채용을 통해서 또 다른 노동 유연성을 아마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치아웃이라는 단어는 행정론에서 나오겠지만 이제는 기다렸다가 만나주는
이게 아니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만나려 가는 이런 그 리치아웃이라는 단어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확인하죠. 문제 확인.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문제 있는지를 알기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스스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다음에 관계 형성. 관계 형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기법, 여기서는 관계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면접의 기법 또는 관계의 기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 관계의 기법에는 다양한 것 같은 게 있죠. 관계 형성. 자, 여기는 좀 지워도 되겠지요? 이제는 지우고. 색깔이 좀 다르군요. 관계 형성의 기법이 있죠. 관계 형성. 첫 번째 바로 레포 형성이 있죠. 레포 형성. 이것은 실천의 기법 아니겠습니까? 실천의 기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실천의 기법. 그래서 레포 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귀죠. 귀. 경청. 그것도 그냥 경청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 내가 열심히 클라이언트가 하고 있는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이 경청을 증명하는 기법이 바로 재진술 또는 환원 또는 요약 또는 질문, 명료화 이런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정말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재진술과 환원을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은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라고 클라이언트가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진술해 주는 것은 재진술이라 하고,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워커의 표현으로,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이런 내용이죠? 라고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전문가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말한다 해서 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약이라고 해서는 압축 진술을 해주는 거죠. 압축 진술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조금 전에 얘기는 이런 얘기죠? 라고 클라이언트가 한 이야기를 압축해주는, 문장을 쓴다면 클라이언트 진술을 압축,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압축해주는. 이건 요약. 이것도 역시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재진술이나 환원이나 요약을 할 적에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이렇게 최민수.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 나와서 최민수 흉내 내는 거 있죠? 거드름 피면서 이렇게 딱 앉아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소위 클라이언트와 나란히 맛보고 앉아야 되느냐, 클라이언트와 기억자로 앉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느냐, 다 찢어진 바지에다가 문신 쫙 하고 앉아서 했으면 이 얘기가 나오겠느냐. 아니면 이 클라이언트가 노인분이신데 거기에다가 반바지 입고 쓰리빠 신고 앉아서 상담받는다고 있으면 노인이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동작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말투, 언행이, 사회복지사의 언행이 바탕에 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질문, 폐쇄형 질문도 있고 개방형 질문도 있죠. 질문.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죠? 라고 단답식으로 폐쇄형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라고 개방형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여기에는 의심스러운 영역에 대한
의심스러운 직면이 아주 애매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 진술이든 화나이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부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기를 요구하는 기법을 명료화라고 합니다. 명료. 이런 것도 전부 경청에서 관련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경청에서. 그런가 하면은 직면.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해석. 또 그런가 하면 좀 친해지게 한 자기 노출. 또 그런가 하면은 격려. 또 그런가 하면은 일반화. 뭐 이제 그만서 많으니까.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계를 보다 효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 형성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진행 과정에 대한 약술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 8번 구조화 기법. 구조화 기법은 보통 오리엔테이션일 때. 오리엔테이션을 할 적에 구조화 기법. 맞으면 이 실천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언제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일회당 비용은 얼마씩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약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몇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관계를 형성했는데 문제를 확인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당연히 정당한 권한이 있는 아니면 전문기관에 소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회보장 기본법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걸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단계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자료 수집 스터디 단계가 되겠는데 자료 수집은 객관적, 주관적, 클라이언트 가족으로부터 얻는 주관적 자료도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심리 검사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객관적 자료도 있지만 다 모든 자료가 중요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언어로 표출하는 언어적 전달 매체에 의한 자료도 있고 비언어적 전달 매체에 의한 자료도 있지만 어느 것이 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비언어적 전달 매체에 의한 자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런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프로이드 이론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니까. 우리 할머니도 아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가슴속을 알아야 속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속내. 그렇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 할머니 알면 서양 애들은 뭐 한참 뒤에 아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 나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뭐 문장은 쭉 썼습니다만은 4번 자료 수집의 목적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 4번을 쓴 것은 3번을 보시면은 자료 수집과 사정의 과정은 순환적 과정이기 때문에 꼭 사정을 해야 계획을 세운다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을 해야 계획이 나온다든지 이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3번 때문에 4번 자료 수집은 3번 볼까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4번에다가 개입 계획을 세운다라는 말을 조사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4번이 3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좀 편한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정이라고 하는 사정이 쭉 나와 있는데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사정의 진단과 사정, 사정의 특성, 사정의 대상, 가족 사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정.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개입 전략 수립 단계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적어봤던 거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전문가의 개입 과정 수립 단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까지도,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한다는 거죠. 가능성까지도 분석하고,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환경까지도 다 같이 분석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같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적어본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당연시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 참여를 당연시합니다. 바로 2번에서 5번까지는 바로 이것은 이제 진단과는 달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을 이렇게 사정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 대상. 그 때문에 이 사정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족 사정에 대해서는 뭐 가족 규칙도 있고 가족의 역할도 있고 세대 간 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족 사정 도구가 바로 출제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사정 도구에는 수직적 탐색 도구, 수평적 탐색 도구 많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적 탐색 도구로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가계도죠. 가계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어떠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가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자녀 성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야 가계도, 옛날에는 저장 매체가 별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뭐 몇 대, 한 3대, 4대 정도만 가지고 있죠. 지금은 저장 매체가 발달하고 족보도 많이 발행이 되어서 볼 수가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는 몇 남 몇 녀를 두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형제분들은 각각 몇 남 몇 녀를 두셨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형제분들은 몇 남 몇 녀를 쭉 보시면 그 가문마다 성비, 어느 집은 아들만 참 많은 집, 딸 하나 남으면 잔치가 나고, 어떤 집은 딸만 많은데 아들 나가지고 온통 잔치가 벌어지고, 이런 것처럼 그 가계의 내력에 의해서 자녀의 성비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런가 하면 가계의 직업 가계도 다 만들어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 자녀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가졌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어떤 직업을, 쭉 보시면 직업에 대한 내력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의사 많은 집에 의사 많고, 이것은 의사가 많아서 의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보다 큰 것이 이번에 인천 초등학생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이런 사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이 의사, 보는 것이 약사다 보니까 의사 많은 집에 의사 많고, 군인 많은 집에 군인 많고, 공무원 많은 집에 공무원 많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게에는 여러분의 집안 내력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가, 이것도 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것은 수직적 탐색 도구죠. 다음에 생활력 도표. 이거는 뭐냐면 라이프죠. 라이프 히스토리를 말해. 생활력, 파워, 라이프 파워가 아니라 이건 라이프 히스토리. 생활력 도표. 여러분들이 성장에 지금까지 커나오면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연령대에 어떠한 특징된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돌출점이나 변곡점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 생활력 도표도 역시 생활력 도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치료 같은 짧은 생활력 도표와 같은 가계도나 생활력 도표 같은 거 있는데, 원가족 척도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직적 탐색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수평적 탐색 도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뭐니 해도 생태도, 에코맵, 생태도. 또 그러면 사회적 관계망 지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가운데 놓고 어떤 인적 물적 환경이 존재하는지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은 생태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중심으로 올 적에 어떠한 인적 물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는지 작용한 환경, 사회적 관계망 지도. 역시 어느 특정 시점에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중심으로 어떤 환경이 있느냐, 있는 환경, 생태도, 작용하는 환경, 사회적 관계망 지도. 그런가 하면 소시오메트리. 너무 밑에 썼군요. 사회적, 사회성 측정법. 이런 것들은 전부 수평적 탐색 도구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을 사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가족 사정 도구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계돈이, 생태돈이 이런 것 그래서 쭉 적어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족 사정의 대상, 가족 세상의 대상 뭐 여러분 거기 가족 구조, 가족 체계, 가족 규범, 가족 역할, 권력 균형, 세대 간 양상.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 및 계약.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뺐으니까 빨간 걸로 한번 적어보겠어요. 목표 설정 및 계약은 쓰는 이 단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제 교재는 사용을 합니다.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사정 결과의 명료화와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이렇게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구체화, 명료화를 목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정이라는 건 뭐였어요? 전문가에 의한 개입 전략 수립을 사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개입 전략을 수립했느냐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입할 겁니다. 도장 찍으세요. 서명. 계약이 되는 거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 설정의 원칙, 목표 설정의 원칙을 우리는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지요.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의 구체적인 세분화를 목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스마트, 스페시픽. 목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스페시픽. 목표는 미주어블, 측정 가능하게 진술돼야 됩니다. 측정 가능하게. 어테이너블. 목표는 획득 가능 아니면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아서 뜬구름 잡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데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그걸 목적이라고 하죠. 리절트 오리엔티드. 리절트 오리엔티드. 그만 써야 돼요. 오리엔티드 해서 결과 지향적이나 결과에 바탕을 둬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는 가만히 있어봐.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타임 베이지드 또는 타임 리미티드 해서 시간 제한성 속에서 진술돼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 원칙이라고 합니다. 목표 설정의 원칙. 자, 교재를 볼까요? 그래서 거기 목표 설정의 지침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에 포함될 내용은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개입을 하고 그리고 개입을 하고 나면 개입할 때 오른쪽 사회복지사의 역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는 이 시간에 갈 것이 개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처럼 개입 전략의 사정 결과의 명료화와 개입 전략의 구체화까지를 이 시간에 수업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개입에 대한 구체화해서 간략하게 적어봤지만 심리 사회 모델을 원칙으로 해서 개입 그리고 종결 이런 단계로 해서 우리 같이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